안녕하세요. 비만 치료만 23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D와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비만과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 등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 비타민 D,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비만과 다이어트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2009년 국민 건강 통계를 보시면 여성은 93.4%, 남성은 86.7%가 비타민 D 부족 증상을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비타민 D 결핍으로 치료하신 환자분이 3,118명이었는데 2014년 비타민 D 결핍으로 진료하신 분이 31,225명으로 10배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비타민 D, 우리가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운반 단백질을 만들어서 장내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운반 단백질이 없으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골다공증 같은 뼈의 문제입니다. 골격이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뼈에 침착이 되어야 하는데 칼슘을 섭취했을 때 비타민 D가 없다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이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자가면역 질환, 감염 및 호흡기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감기, 결핵, 인플루엔자, 천식 중이염 등의 면역력에도 연관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비타민 D를 보셔야 될 것은요, 네 번째, 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위장관계에서는 대장암, 위암,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이제 남성들한테는 주로 전립선암, 여성들은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암이라든지 폐암, 그리고 흑색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햇빛 많이 보시면은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비가 오고 햇빛을 많이 못 보면 우울해지시죠? 이 비타민 D는요,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세로토닌을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받으셔야 우울증하고도 멀어질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인구의 80~90% 정도가 모두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 D 검사 아주 많이 하는데요. 해보면은 정말 90% 이상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고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D 주사나 비타민 D 약물을 좀 추가적으로 치료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구의 적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위 35도 이상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많이 쐬지를 못해요. 적도지방 같은 열대에 가시면 햇빛이 아주 따갑고 조금만 햇빛을 봐도 아주 살이 많이 탈 수도 있고 이런데요. 우리나라는 햇볕의 노출만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이런 한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피부의 노화, 피부암의 우려 때문에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선크림 사용량이 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좋은 비타민 D는 흡수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외 활동을 좀 많이 못하게 되는, 우리나라 학생들부터 젊은이들,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야외생활을 많이 못하고 실내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가설을 많이들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 비타민 D 흡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또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인 영향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비타민 D 흡수를 한다고 햇빛을 많이 보시는데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있으니까 창가에 앉아서 나는 햇빛을 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비타민 D는 창에서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을 벗어나서 바로 햇빛을 쐬는 일광욕을 즐기셔야 비타민 D가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비타민, 그런데 부족한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자, 1번은 햇빛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물론 얼굴에는 바르셔야겠지만 몸에 노출한 부위에 충분히 햇볕이 들어오도록 이런 일광욕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햇빛만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에도 분명히 비타민 D는 들어있습니다. 연어나 대구, 고등어, 달걀, 표고버섯, 우유,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요, 비타민 D를 하루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려면 약 400 인터내셔널 유닛 내지 6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어로 따지면요, 연어에 31g 또는 고등어는 91g, 달걀은 9개, 그리고 표고버섯은 476g, 우유는 3리터 이상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추가적으로 비타민 D는 주사나 약물 등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부족하세요. 그것도 아주 극도로 부족하신 10나노그램/ml 이하신 분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낮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약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주사로 맞을 것들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약을 드실 경우에는요, 음식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게 훨씬 이롭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3개월 간격으로 맞을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 경험상 보면은 3개월 간격으로 3번 정도 맞으시면 어느 정도 정상 레벨까지 대부분 올라오시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섭취를 안 하고 또 끊게 되면 쭉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피 뽑을 일이 있으시면 비타민 D 검사 꼭 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비타민 D가 너무 떨어져 있다, 정상 레벨 이하다 생각되시면 비타민 D 주사 또는 비타민 D 약물 등을 섭취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의 혈중 적정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아주 극도로 떨어지신 분들은 1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는 20에서 29 정도를 부족으로 봅니다. 30 이하는 다 부족한 걸로 보는 거예요. 가장 적정한 혈중 농도는 30에서 100 나노그램/ml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이 넘어가면요, 또 150 이상 넘어가면요, 비타민 D는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계속 비타민 D를 섭취하시거나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병의원에서 혈중 레벨 검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면서 내가 비타민 D를 적정량을 먹고 있는지, 내 혈중 레벨은 적정한지를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비타민 D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와 비만과의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요, 다이어트, 비만하고 연관이 아주 많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D는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세포와 비타민 D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 오셔서 피검사를 해보시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비타민 D가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비타민 D의 레벨과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초기에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보충을 해드리고 비만 치료를 시작하곤 합니다. 비만과 비타민 D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하시면서 비만 치료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은 내가 혹시 비타민 D 결핍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D와
건강, 그리고 비타민 D와 비만 다이어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주사 또는 약물을 통해서 건강함과 날씬함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분당 나우리 가정의학과 원장 복샘 다이어트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